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누구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냥 평범한 삶, 아니 또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땅이 있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실사례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진과 이런 영상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비교 설명이 될 수 있는 곳이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평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땅은 반드시 매수해야 됩니다. 또 이런 땅은 절대로 사면은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에 보면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자, 요 위치가 있고 그 아래 지제역이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되는 땅은요, 청룡동이라고 합니다. 평택시 청룡동에 위치한 데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땅이 있기에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면요. 평택역이 있고 평택시청이 있습니다. 평택역 상권과 평택시청 상권이 이 소사벌로 넘어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정도요. 이 소사벌에 보면은 대규모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1번 국도인데요. 수원에서 오산 그리고 이 평택 라인을 거치면서 1번 국도 이 라인을 타고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 보면 요 1번 국도 라인 안쪽에 다 발달이 되어 있고요. 1번 국도 바깥쪽은 다 논밭이었어요. 제가 평택으로 이사 올 때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쪽은 다 논밭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지구 단위 개발을 해서 다 아파트 지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이곳에 소사벌 지역의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땅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소개드릴 땅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은 평택에서 원곡으로 가는 이 도로입니다. 위에는 45번 국도 40번 국도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이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 같죠. 네, 이 도로 아래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위성으로만 보더라도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다 절대농지입니다. 이렇게 절대농지고 이쪽은 거의 절대농지는 아니더라도 농지였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풀려서 현재 자연녹지 아니면 생산녹지로 다 바뀌었고 계획관리로도 이미 바뀐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전에 제가 봤었을 때 정말로 별로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로드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남방송 사거리라고 좀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를 보면 요즘 이 맵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2016년도 꼭 볼까요? 2016년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였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2차선 도로였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6차선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 네, 이 도로 이렇게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던 이 도로가 이 오른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도로가요? 이런 도로가 굉장하지 않는가요? 네, 이 도로.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보면은 이쪽으로 차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평택에서 원곡으로 가는 방향인데 외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좀 보시면요. 오른쪽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 오른쪽은 다 절대농지였어요. 사실은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배밭도 있었고요. 이렇게 농지도 있었지만 이게 다 이쪽은 다 풀렸어요. 풀려가지고서 생산녹지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하지 않는가요? 네, 이게 불과 2년,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2019년 1월 사진이 있고요. 이게 2016년 7월 사진입니다. 요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도로의 주변의 땅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럴 때는 도로의 값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막 여기 상가가 이루어져 있는 쪽은 거의 250, 300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과거에 보면 그런 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을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이쪽에 붙어 있는 땅들이 얼마냐면은 상가가 이루어져 있는 곳은 평당 700만원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진짜 이렇게 6차선으로 바뀌니까 땅값이 확 뛰더라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이런 땅들이 있지 않으셨는가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땅을 있었는데 이런 걸 샀어야 되는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기회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사실은 좀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저희한테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유도 있고요. 여기를 보면 오늘 지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있는 절대농지고 이쪽은 절대농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도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적도로 확인하면 참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지적도 현상에 보면 여기 사실은 반듯반듯한 절대농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인데, 지적도상에는 뭐가 돼 있을까요?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도 생산녹지, 여긴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죠. 참고적으로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이라고 그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어요. 생산녹지 같으면 보통 건폐율이 20%, 그 다음에 용적률은 80%, 자연녹지 같으면 건폐율은 20%, 그리고 용적률은 100%죠. 계획관리 땅 같으면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지역은 보면 현재 주변에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뭐 주택용지 이렇게 쭉 다 되어 있잖아요. 바로 주거지역 옆에 붙어 있는 생산녹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볼게요.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 보면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평택 삼성전자가 있고 이쪽이 소사벌 지구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많이 했다 그랬죠. 이게 15만 명 이상이 사는 동네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처음에는 도시계획을 잡았겠죠. 잡았는데 그 도시계획 안에 이렇게 이 절대농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도시계획상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지 않고 이게 짜투리로 남아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생산녹지지만 이곳에는요, 생산녹지처럼 이렇게 개발을 못합니다. 다른 데는 뭐 생산녹지면은 다른 걸 막 개발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개발을 했느냐 현재 보면은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같은 생산녹지인데 이런 데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생산녹지인데 사실은 여기 보면 지금 이게 2019년도 1월 작년 1월 달에 찍어놓은 로드뷰거든요. 이곳에 사실은 지금 가보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 코다리, K2, 뭐 매장, 식당 이런 게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쭉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지가는 평당 600, 700선까지 올라갑니다. 이 도로변이. 근데 예전도 아닙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쌌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로 많이 다녔거든요. 2차선 도로였을 때요. 그래서 요게 한번 과거 사진을 또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땅들은 사면 좋습니다. 이런 땅들은. 과거, 이런 시절 때, 오른쪽에 있는 땅들은,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대박이죠. 사놓으면. 정말 대박 쳤겠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땅들은 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같은 생산 녹지지만 이건 도시지역 내 국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이쪽은 도시지역 내 생산 녹지고 이건 도시지역 내 생산 녹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뒤에 꼬리표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건생도 할 수가 없고요. 창고도 지을 수도 없고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농가 창고 그리고 농가주택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거기 어떠한 특별한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일례를 든다면 수입이 3,7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농지 원부가 있어야 되고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해야지 농가 주택도 이 도로에 붙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왼쪽이고요. 개발이 되는 쪽은 오른쪽 땅입니다. 그거를 제가 로드뷰로 지금 요즘 정말로 잘 나와 있네요. 이 왼쪽 땅은 지금도 여전히 6차선이 됐는데도 이 개발이 안 됐잖아, 이쪽에. 근데 오른쪽에 보면 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쪽에 부동산도 생기고 다양한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땅은 절대로 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로드뷰를 종료를 하고요. 이게 반듯반듯, 네모 반듯반듯하죠. 이거를 지적 편집도로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이게 생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녹지인데 왼쪽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게 산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지역이요. 제가 가보니까 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안성에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번 안성으로 가볼게요. 안성 종합운동장 근처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를 가볼까요? 여기 보면 이게 반듯반듯하게 동신리 쪽에 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경지 정리가 이쁘게 잘 돼 있는 곳이 있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 생산녹지로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입니다. 여긴 자연녹지고요. 이것 또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안성에서 개발계획 잡아놨다가 너무 지금 도시가 아주 급격하게 팽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까지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 아양지구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양지구 아래쪽 도기동 쪽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는 다 개발이 됐죠. 근데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도 생산 녹지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지역 내 생산 녹지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런 거 사도 되느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가가 아주 싸게 뭐 1, 20만 원이다 이러면 잡을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부른다든지 이러면은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도 되는데 싸게 그렇지 않고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아니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절대로 이곳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도 오고 위기도 올 수 있는데 기회가 올 수 있는 땅 청룡동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 6차선으로 확장될 때 미리 계획을 알게 되면 미리 이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회 땅이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농업진흥구역의 땅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